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10강입니다. 봅시다. 요거 이제 법익, 형벌부과 비례원칙, 재형법정주의, 범죄에 대한 얘기네요. 범죄에 대한 얘기고, 뒤쪽에 보면 이제 그 미수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저지르려고 했다가, 그죠? 못했다. 범죄를 못 저질렀어. 그게 미수범에 그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처벌할 건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봅시다. 어떤 주 내용 그거다.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그게 뭐냐?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런 것들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런 것들은. 그죠?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렇지. 국가는 의무가 있어요. 국민의 생명, 국민의 신체, 국민의 재산, 국민의 명예를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익이 침해받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가 뭔데? 이러한 행위가 앞에 이거 법익 침해 행위를 말하는 거겠네. 그죠?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익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그죠? 이러한이라는 게 법익 침해를 뜻하는 거네요. 그죠? 하여튼 법익 침해 행위를 이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벌을 이제 부과한다.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어떤 신체 이런 걸 구속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해버리는 거지. 자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버리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버리기.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그죠? 헌법에 따라서 함부로 막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헌법에 따라서.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되지. 그렇지? 법에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준수. 그죠? 법도 없는데 함부로 막 잡아가둘 수 있냐? 그거 안 되지. 우선 법익 제한 사유와 법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할 경우에 구속시킬 거다, 이런 거. 그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줬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법익 제한 사유가 있거나, 그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제한하라, 이런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그걸로 그 법으로 사람들의 어떤 자유 아니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뺏을 수 있다. 뺏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걸 여기 뺏을 수가 있다. 이걸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지? 또 보호 대상 법익. 이건 이제 법익들이 오잖아요. 요 중에서 보호해야 될 것들과 그다음 이런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 이거 다른 법익은 또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죠? 이게 이렇게 좀 뭐가 좀 충돌되는 그런 거. 그죠? 그런 느낌이죠. 대략 좀 얘가 적절하지 않은데 그 정도 이해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충돌되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죠? 봅시다.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런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어떤 다른 법익, 보호 대상 법익, 그다음에 또 제한되어야 하는 법익, 그죠?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함부로 어떤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탄에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된다. 필요할 때 이제 최소한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으로 작게, 그죠? 제한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비례 원칙이다. 균형에 맞게 최소한으로. 그죠? 그게 이제 비례 원칙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칙이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거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도로 다른 것과 이제 균형에 맞게. 그죠? 비례 원칙. 요 두 가지. 죄형 법정주의, 그다음에 비례 원칙. 요 두 가지가 있다. 형벌 부과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도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지? 형벌 부과가 이제 법익 제한에 해당하는 거죠. 형벌 부과가 뭡니까? 구속 같은 거겠지. 그러면은 자유를 제한하는, 신체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법익 제한을 함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지 법률상으로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뭐 몇 년 구속에 처한다. 이거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정하는 거죠.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무슨 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비례 원칙에 이제 부합해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 형벌 부과도 비례 원칙에 따라 있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근거, 죄형 법정주의, 그다음에 비례 원칙, 그죠? 최소한도로 그다음에 또 균형 맞게 요게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반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죄형 법정주의, 그다음에 비례 원칙 요 두 가지를 따른다. 그 얘기였고 이문단 봅시다.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의 구성 내용인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범죄가 된다라는 게 이제 구성 요건이죠.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어떤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 이거 뭐 이런 걸 하면은 이런 형벌을 받고, 이런 걸 하면은 이런 형벌을 받고,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법률로 조금 세밀하게 그죠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죠. 이를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 한다. 아까 뭐 죄형 법정주의 얘기했잖아요, 그죠.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죄형 법정주의.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뭡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균형 맞게 그죠? 이 두 가지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비례 원칙이다. 그죠? 비례 원칙, 죄형 법정주의, 그죠? 형벌에 관해서 정dem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제 부과돼야 된다. 그죠? 그거에 맞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맞게 그죠? 형벌 부과돼야 된다. 뭐 너무 과하게 형벌을 한다거나 막 사형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뭐 도로를 이렇게 뭐 교통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뭐 사형시켜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적당하게 상응하게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을 부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법익 침해가 또 많을수록 이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고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거 이제 법 어긴 거는 불법은 아닌데 도덕적이지는 않아. 그죠? 비도덕적이야. 좀 못되게 행동을 해. 그죠? 뭐 그거는 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못하죠. 그죠? 불법이 아닌데 범죄자가 아닌데 못되게 행동한다 그래갖고 뭐 잡아가둔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그 법익을 침해했다 이거 범죄잖아요. 그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답니다. 이게 뭐야? 법익을 침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대. 이런 게 있나? 이런 걸 좀 침해했어. 그럴 수가 있겠네. 만약에 이게 밑에 얘가 있구나. 그죠? 얘가 있네. 그러니까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만약에 뭐 내가 고의가 아니고 어쩌다가 모르고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깼어. 근데 범죄가 아니죠. 물론 뭐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지. 근데 범죄는 아니잖아. 형사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뭐 구속된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그죠.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내가 넘어지면서 그거 쳐가지고 그걸 깼어. 재산에 피해가 갔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범죄냐? 범죄는 아니지. 근데 돈은 물어줘야지, 그죠. 그 민사가 있고 또 형사가 있잖아요, 그죠. 형사처벌은 없는 거지, 그죠.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고의로 그걸 깼다 그러면 범죄인 거지, 그죠. 물어줘야 되고 또 범죄 요건이 되니까 또 깜빵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그죠. 뭐 다른 사람 물건을 깼어, 그죠. 라 하더라도 고의로 깬 게 아니고 내가 넘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깬 거야. 그럴 경우에는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죠. 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거지. 물론 물려줘야지. 돈은 그죠. 물려줘야 돼.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라도 이제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 그러니까 법익 침해를 한 건 아니야. 근데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 협박 비슷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죠? 법익 침해를 한 건 아니지. 말만 한 거잖아, 그죠?
근데 법익 침해할 가능성, 법익을 침해하라는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내가 막 너 죽일 거라고 막 그렇게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좀 무섭죠, 그죠? 뭐 살해 협박 뭐 이런 거, 그죠? 라고 하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죠, 그죠? 이해가 있네. 전자 이해는 뭡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뭐 비도덕적이라 봅시다. 예를 보면 전자가 뭐냐 이거. 전자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게 전자인가?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전자가 뭐야? 이 첫 번째는 이거잖아요. 비도덕적인 행위만으로 한 거. 비도덕적인 행위. 요거는 얘기 안 하고 요거 두 번째 요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전자 예로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로 이제 대응하지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죠? 전자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다. 못쓰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거잖아. 뭐 남의 집, 남의 어떤 도자기를 들고 가고 오셨는데 내가 뭐 고의로 깨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넘어지면서 그 사람 밀어가지고 도자기를 깼어. 그죠?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안 받는다. 그죠? 범죄가 아니야. 근데 돈은 물려줘야지. 그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법익 침해라는 결과는 없어. 침해한 건 없어. 근데 내가 막 협박을 했어. 막 너 죽일 거라고. 그죠? 살해 협박을 막 했어. 그러면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죠. 그죠? 후자 얘는 사람이 있는 다른 얘가 있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질렀어. 비록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로 이제 처벌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건 이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이거 아니면 불이 조금 나다가 그냥 뭐 크게 재산 피해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불을 질렀잖아.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죠?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지. 근데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죽을 뻔했지.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다, 방화죄다. 후자의 경우처럼, 그죠?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는 이제 위험범, 위험했지, 위험했지. 이라 하고 이와 달리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 법익이 실질적으로 침해가 딱 일어나야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성립하는 건 이제 침해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의 죽을 뻔한 거, 그죠? 그 위험범.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 그치? 뭐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죠? 그걸 뜻하는 뭐 실행에 착수. 그러니까 시작을 한 거야. 범죄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정되는 경우는 이제 미수범이다. 그죠? 실행을 했는데, 뭐, 사람이 안 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안 죽었어. 아니면 훔치려고 했는데 못 훔쳤어. 그 미수범이지. 그죠? 이게 이제 미수범이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미수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범죄 행위를 완성한 경우를 이제 기수범, 미수냐 기수냐, 완성했네, 성공했네, 뭐 사람 죽였거나 아니면 뭐 훔쳤다, 그죠? 그게 이제 기수범이라 그러고 못한 거를 이제 미수범. 구성 요건이 이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더라도 기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범죄를 성공시킨 놈. 그 놈은 이제 잡는 게 이제 원칙인데,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데, 따라서 미수범의 처벌이 되려면 어떤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 자체는 범죄를 저지른 놈만 처벌하는 게 원칙인데, 미수를 했으면 뭐 그냥 야 집에 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쫓아내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법률로 이제 어떤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거 법률로 정해 놓으면 이 사람도 이 미수범 요놈도 그 죄를 형벌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미수잖아요, 그죠? 아직 뭐 못했어. 그게 이제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또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그럼 뭐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어떤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계속 봅시다.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미수범은 처벌 안 해. 그죠? 근데 어떤 미수범은 처벌해. 예.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뭐 일일이 뭐 이렇게 하나씩 뭐라 그래야 되나, 케이스별로 따져야 된다 그 얘기인가? 봅시다.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서 범죄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죄는 처벌하고 어떤 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미수범의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미수범을 다 처벌해 그게 아니고 어떤 놈은 그냥 풀어주고 어떤 놈은 뭐 구속시키고, 그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정당화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 다 미수범 다 잡아 쳐넣지. 왜 누구는 왜 풀어주고 누구는 하고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좀 미수범 처벌한다 뭐 이런 규정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케이스별로 봐야 된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뭐 케이스별로 봐야 된다.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미수범 처벌해야 된다, 법정 규정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봐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뭐 확실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뭐 계속 봅시다.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단 이거 좀 표시를 좀 해놓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도 있지만, 미수범 처벌의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 행위자가 얼마나 위험한 놈이지 그거에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이제 부합하기 어렵다. 비례원칙과 이제 부합하기 어렵다. 비례원칙은 최소 제한하고 그다음 균형에 맞아야 된다. 그건데 뭐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인가? 행위자의 위험성만으로서 이제 그 어떤 뭐 미수범죄. 그러니까 이 행위자가 위험한 놈이니까 이놈은 처벌하고 이건 좀 덜 위험하니까 풀어주자. 그거는 조금 이제 그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죠? 비례원칙에 따라서. 왜냐면 뭐 균형을 맞아야 되니까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인가? 계속 봅시다. 따라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의 근거는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거 뭐 생명 같은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된다. 그죠?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더 커지고, 그 뭐 재산 뭐 한 100만 원, 그것보다는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지, 그죠? 법익도 더 중요한 거 침해하려 그러면은 더 많이 이제 더 방지를 더 세게 해야 된다. 커짐으로. 그죠?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더 커지고, 그죠?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행 착수라가 뭡니까? 이놈 죽이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뭐 실행 착수 시작했어, 막, 그죠? 그렇게 하면 형벌 부과함, 그때부터 이제 딱 형벌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훔치고 뭐 이러려 그런 거, 물건 뭐 100만 원 훔치고 뭐 그런 거는 뭐 큰 범죄가 아니잖아요. 큰 범죄, 그것도 범죄긴 한데, 근데 사람 목숨 빼앗는 거는 이거 더 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뭐 더 큰 법이 있다, 더 큰 법익이 있다. 이런 단계에서 뭐 실행 착수, 이거 훔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뭐 어떻게 뭐 물건도 사고 뭐 아니 뭐 얼굴 가리는 거 막 은행 강도 그 도건도 사고 뭐 이런 걸 그 실행 착수죠. 아니면 뭐 사람 죽이려고 뭐 어떻게 뭐 칼을 사고 이런 것도 이제 실행 착수잖아요. 그죠? 그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한다. 함으로써 이제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헌범의 경우, 위헌범이 뭡니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헌범, 그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죠? 실패를 했거나 뭐 그런 거겠지, 미수범이겠지, 그죠? 일단 어쨌든 위헌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위헌범은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미수범으로 이제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죠? 뭐 공공기관이나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많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놈은 아이고 뭐 실패했으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 처벌해야 된다. 그죠? 많이 죽을 뻔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방화죄, 그죠? 불낸 거야, 불낸 거야.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그 방화범은 이제 뭐 방화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을 질렀어. 근데 뭐 조금 타다가 그냥 끝났어. 범죄 그렇게 했을 때 그 위헌범 그죠?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불 확 나가지고 뭐 사람 다 죽으면 난리가 엄청나게 많이 죽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수범들은 처벌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방화범 같이 그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미수범이라도 좀 처벌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작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은 그냥 뭐 집에 가라 이렇게 보내준다. 뭐 그런 얘기네, 그죠? 예컨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사람이 머무는 물건. 이거 뭐 어떤 일반적인 물건, 그 뭐 내가 뭐 이게 뭐 하려고 좀 그 불을 좀 물건에 대해서 이제 방화. 그럼 내가 막 뭐 어떤 막 대가 꼴 보기 싫어. 만약에 자전거를 막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거기다 주차해 놓은 거, 그죠? 그래갖고 막 오토바이라고 하면 오토바이는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거기다가 오토바이 불을 확 질렀어. 그것보다는 사람이 실제로 머무르는 건물에다가 막 불 지른 거. 그죠? 이 경우는 이제 처벌되는 거지. 미수범도 처벌되고 구속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물건 태운 거는 돈 물어줘야지. 뭐 구속까지는 안 되고, 그죠? 돈만 물어주면 뭐 이런 거다. 형법상의 미수범에는 그 미수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죠? 그 형법상의 미수범이 이제 뭐가 있느냐? 세 가지의 미수범이 있대요. 장애 미수, 그다음에 중지 미수, 불능 미수가 세 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처벌받는 미수범이 있고 처벌 안 받는 미수범이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뭘까? 그러면 형법상의 미수범이 뭐냐?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그죠?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미수가 있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처벌받는 거는 어떤 미수고, 뭐 처벌받지 않는 미수는 뭘까? 봅시다. 그 사람 있는 데다가 불 지른 방화한 놈은 이건 뭐 미수범 처벌받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방화한 거는 뭐 그냥 처벌까지는 안 받는 모양이네요, 그죠? 돈만 물어 주고, 그죠?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미수도 이제 구분하는 거지. 이제 구분해 봅시다. 어떤 놈은 깜빵 가고, 어떤 놈은 깜빵 안 가고.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지수 요 세 가지로 본답니다.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지수 요 세 가지를 설명하면 끝이겠네. 봅시다. 장애 미수란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 외부적인 사정이 뭡니까? 뭐 누가 봤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못 갔거나, 그죠? 뭐 비가 와가지고 내가 못했다거나 이렇게 이제 미수에 그쳤다. 외부 사정으로. 이에 비해서 중지 미수, 그게 이제 장애 미수, 장애가 발생했네요, 그죠?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랬는데, 중지 미수는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에 따른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에 이른 후에 시작을 했어, 그죠? 근데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했어.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네. 중지를 한 거네.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한다. 이건 중지 미수. 그다음 한편 불능 미수는 범죄자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제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다. 끝냈네? 범죄를 했구나.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근데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 뭐야? 이거 범죄 대상을 잘못 골랐네? 그 사람 아니었네, 그죠? 착각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 이거 뭐야, 이거? 불능미수. 뭘 잘못했구만. 다른 사람 죽였나? 이거 뭐야?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범죄가 완성이 안 됐다는 그 말인가.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위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 똑같은 범죄인데 거기 근데 못했어, 그죠? 어쨌든 뭐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 그죠? 내가 뭐 어떤 물건 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들 세 가지 유형. 내가 비가 와가지고 못 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려다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중지 미수, 그죠? 비 와가지고 못한 거 장애 미수. 그 다음에 내가 그거 훔쳤는데 그거 뭐 빈통이었어, 그죠? 착각, 그죠? 불능 미수.
그죠? 어떤 뭐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만 훔치면 100만을 훔쳐갈 수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박스 안에 열어보니까 없어. 돈이 없어. 그죠? 불능미수. 그럼 중지미수 훔치려다가 아이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못 훔치겠다. 그럼 장애미수 아유 비와가지고 못 간 거야.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일한 범죄, 뭘 훔치려고 그랬죠. 그죠? 어떤 뭐 상자, 100만원 들어있는 상자를 훔치려고 했는데, 그런 미수범이라도, 위의 어떤 유형에 따라,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지겠지. 일단 기수범은 완성한 놈이잖아요. 훔친 놈이지. 100만원 훔친 놈이죠. 그죠? 그에 부과된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미수, 비와가지고 못 간 거야, 장애미수. 그죠? 형벌이 감경될 수 있다. 비와서 못 갔으니까 뭐, 그죠? 형벌이 좀 감경될 수도 있지. 비와서 못 갔어. 훔치려고 했는데, 못 간 거야. 그죠? 못 훔쳤어. 장애미수. 형벌이 좀 감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뭐야? 잘못 훔쳤죠. 통을 훔쳤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없어. 100만원이 없어. 통만 훔친 거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제도 될 수 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나? 이건 뭐, 그냥 착각했는데. 얘는 뭐 형벌 감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감경되고 이제 면제도 될 수 있답니다. 형벌이 없어. 실제로 훔친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제 중지미수는 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럼 형벌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된다. 양심이 찔려서 양심이 있네 아직은. 그죠? 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를 실행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범죄 완성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제공. 그러니까 그건 좀 착한 일이지. 그러니까 뭐 나쁜 놈 중에 좀 착한 거잖아요, 그죠? 애초에 나쁜 놈이고 왜 훔치려 그랬어. 어쨌든 나쁜 놈인데 그나마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좀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면제도. 이거 뭐 크게 뭐 초범이고 이러면 좀 면제도 해준다. 함으로써 이제 법익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익 침해, 이거 야 하려다가 누구 보니까 멈추니까 좀 감경을 해주더라. 그러면은 나도 멈출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유도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네요. 그죠? 뭐 어렵지 않네요. 이 부분이 조금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이 부분 조금 몇 번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 뭐 그렇게 보고 뒤에 문제랑 해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이쪽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제 문제랑 연관돼 있을 거니까 문제 보고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영상을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